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미래 나노텍에 대해서 좀 찍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두 번째 영상을 찍는 건데요. 주가가 이 부분대에 찍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상승을 줬다가 다시 좀 지지부진한 25,000원 부분까지 좀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갈게요. 자,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자, 이때는 어떤 시절이었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보게 되면 기본적인 그림이, 자, 여기가 중요한 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매물을 뚫어버리게 되면 단기간에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한번 막힐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구간인 여기를 향해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되면 안 된다. 조정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렇게 되면, 자,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 항상 주가 패턴이 동일시하게 움직였다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항상 매물벽이라고 한 거를 거의 딱 정해놓은 구간대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이 매물에서는 뚫지 못했다. 거래량이 증가되면 여기서 시작인가라고 했을 때 쉐이크. 그쵸? 다시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다시 거래 없는 조정의 쉐이크.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차트와 거래량만을 가지고 이 종목을 파악을 해서는 절대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 그쵸? 그리고 이 종목이 무한정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됩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8706으로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자료대로만 행동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 내용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제가 이 종목이 움직이기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내용은 이겁니다. 미래나노텍 공매도 청산 기한 일정.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 다룰 텐데, 이 종목이 공매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제가 날짜와 일정과 그리고 상환 일정이 있거든요. 그 상환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분명히 크게 반등을 할 겁니다. 자, 그게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텔레그램방, 자,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여기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만일에 미래나노텍을 보유한 분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만일에 나는 좀 일정 부분 단기 거래를 하고 싶어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문자를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텔레그램방 초대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이 미래 나노텍에 대해서 볼 텐데 공시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과거에 교환사채를 발행한 적이 있었다라고 했죠. 자, 최근 들어서 자, 7만 주, 27만 주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교환가액은 19,934원. 예,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때 가격이 프리미엄을 20%준 가격이라 대략적으로 주가가 17,000 얼마일 때 20% 비싸게 발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쵸? 청구일자는 3월 26일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최근 2월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환사채가 나오고 있고, 자, 주식으로 바꿔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날짜를 한번 기억해 보시죠.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는데 4월 3일입니다. 4월 3일. 4월 3일 주가가 어떻게 됐죠? 올랐죠. 왜 그럴까요? 전환 창구를 할 때 우리가 이 종목을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시장에는 자, 크게 한번 공부 한번 시켜드릴게요. BW라고 하는 게 있고 전환사채라는 게 있고 교환사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교환사채가 지금 미래 나노텍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즉 미래 나노텍은 제가 영상을 계속 찍었던 종목이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건전한 채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전 채무. 자, 건전 채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있는데, 자, BW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본드 위드 워런트라고 해서, 워런트, 증서에 본드, 채권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자를 주는 상품이다.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환사채는 뭐냐 하면, 이자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자를 준다. 보통 4% 이상. 최근에는 8%까지도 준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 주식이 빠지면 빠진 대로 가격을 내려서 전환가액을 낮춰줄 수 있다. 전제 조건이 깔려있는 이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6,000원의 전환가액이다라고 하면 12,000원일 때 나는 차익을 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주가가 오르지 못하게 되면 기업에서 이 전환 청구권을 받아가라 라고 한다면 기업이 돈을 주고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주식으로 바꾸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자를 줘야죠. 그리고 원금을 줘야죠. 이때 원금을 주지 못하게 되면 기업은 연체가 생기죠. 그쵸? 주가가 올라야만 팔 수가 있죠. 그쵸? 자, 이거는 아주 누가 먼저 이 강에 뭐라고 할까요? 배에서 뛰어내리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쵸? 자, 폭탄을 얹고 간다. 근데 교환사채는 뭐냐 하면 좀 다릅니다. 자, 교환사채는요, 보통 이자율이 0%인 기업이 대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이 발행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고요, 상대방 주체가 발행해 주세요라고 해서 요구를 합니다. 보통 증권사, 본사, IB, 그리고 자산운용사, 이런 굵직한 데서 이 기업을 딱 찍고 말을 합니다. 50만 주 살 테니 좀 넘겨주세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1년 동안 보호해준대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지금 가격이 2만 원이에요. 근데 2만 원에 들 순 없고 2만 1,000원에 50만 주 가져가실래요?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는 이자도 없고, 그쵸? 주가가 올라야만 주식으로 전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기업이 리스크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투자자가 리스크가 있는 건가요? 투자자가 리스크가 있죠. 그쵸? 근데 이 투자자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사업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즉, 개인 투자자들은 교환사채 발행 대상이 거의 아니다 라는 거고, 기업도 개인에게는 교환사채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1년이 지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까 나왔던 공시처럼 주식으로 전환은 시킵니다. 팔진 않더라도 전환은 해놔요. 왜 그럴까요? 전환을 해놔야만 기본적으로 필요시에 본인들이 지분을 늘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무조건 판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2만 원 가격에 교환사채가 발행이 됐었는데 현재 26,000원대에 오가는 분위기예요. 자, 여기서 팔까요? 20% 먹었으니까 판다? 아니죠. 그러면 왜 이때는 안 팔았을까요? 그쵸? 3월달인데 안 팔았어요. 이때도. 그쵸? 지금도 팔지 않습니다. 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자, 주가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 뿐이지 절대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환사채와 전환사채, BW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향후에 주가가 뚫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99% 뚫을 수 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급등이 나왔을 때, 이날 14% 급등이 나왔잖아요. 제가 영상을 찍은 이틀 후에. 자, 이 부분에도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단기인가?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이 핵심 자료집만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중기 투자자냐, 단기 투자자냐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투자 방식을 갖더라도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합니다. 자, 이 미래나노텍에 대한
사업 영역, 아까 교환사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럼 사업 영역으로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미래나노텍의 이 홈페이지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상신전자, 자, 가전용 노이즈 필터라고 해서 가전 사업도 하고 2차 전지 소재 사업, 이게 미래 첨단 소재, 저희가 주목해야 될 이 자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량용, 건축용, 자, 이제 차량의 진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좀 빼고요. 투자회사니까. 자, 그리고 자동차 번호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량용, 광학 필름 역시나, 예. 자, 이렇게 가전과 그리고 이게 BLU라고 해서 백 유닛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확장보다는 BIP 수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핵심은 2차 전지 쪽에서 타겟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가 2차 전지 쪽을 좀 집중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차 전지 소재 나와 있죠. 2차 전지 소재에 뭐라고 나와 있죠? 자, 2차 전지 소재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자동차 시장과 하기 위해서 미래 첨단 소재가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떡한 이거 나와 있죠? 자, 2차 전지 소재란 양극 첨가제 양극재를 코팅 도핑하여 배터리 효율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2차 전지 핵심이 뭐죠? 2차 전지 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한 번 충전에 부산을 못 갑니다. 그쵸? 이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배터리가 완충을 하지 않으면 또 배터리 수명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자,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그리고 수산화 리튬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하이니켈 양극자에 쓰이는 핵심 재료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쵸? 자, 결론은 뭐다? 2차 전지 핵심 소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이해를 돕고자 제품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극재 첨가제, 수산화 리튬. 자,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40kg 한 대당 40kg가 필요한 2차 전지 핵심이 바로 이런 거다.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으로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에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자회사 아까 거론했었던 미래 첨단 소재 2차 전지 준공식을 했죠. 제2공장 준공식. 이게 우리는 교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어떠한 용도로 쓰려고 했느냐의 의지를 볼 수가 있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운영 자금으로 쓴다. 즉, 기업의 오너의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리스를 바꾸고, 그쵸? 접대비. 그쵸? 근데 운영 자금이 아닌 시설 자금으로 썼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요소죠. 자, 대구가 보통 2차 전지 기업이 많아요. 자, LG화학부터,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즉, 14,000톤에서 3배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공장을 우리가 준공식을 했다. 자, 표면적으로 기사로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상당히 진심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대표 말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자, 보게 되면 미래나노텍이 2차 전지 사업 중에서 앞서서 수산화 리튬 중요성 보셨죠? 한 대당 40kg 든다. 생산 부지 늘린 이유는 14,000톤에서 4만으로 늘리기 위해서이다. 그쵸? 이날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을 찍고 이틀 후에 14% 상승했죠. 부각이 됐죠. 자, 테슬라 수혜를 누릴지 주목하고 있다. 자, 테슬라 관련주로도 이 종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포함이 아닌 진실입니다. 자,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테슬라가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랙 생산을 개시했다. 사이버 트럭. 그쵸? 자, 트럭은 테슬라가 만들지 않았었어요. 근데 만들고 있습니다. 자, 시제품 공개했는데 미뤄졌었는데 머스크는 이렇게 해서 50만 대를 할 거다. 그쵸? 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뒤에서 다뤄지는 부분인데 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죠? 자, 테슬라 전기 모터에 들어가는 주 원료인 히토류, 페라이트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그쵸? 그쵸? 뭘로? 미래나노텍이 즉 생산하고 있는
그쵸? 테슬라 신규 모델 수혜주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디스플레이 쪽 장비, BLU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TV, 가전에 들어가는 건데, 자, 이런 거,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되 볼게요. 자, 뭐냐면, 브랜드 가치가 뭐다? 1등 했다. 브랜드 평판? 즉 뭐냐 하면, 기존의 미래 나노텍의 실적이 안 좋았다가, 그죠? 흑자 전환하면서 좋아졌던 이유는 이 가전 쪽이 실적이 증가가 되면서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쵸? 근데 2차 전지는 아직 시장에 실적으로 반영이 돼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적이 1.3톤에서 4톤까지 늘어났는데 2차 전지는 성장 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죠. 그쵸? 그러면 이 2차 전지 실적이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 실적 폭은 엄청 커지겠죠. 엄청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교환사채를 받아갔던 자산운용사들도 매도를 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던 게 있었죠. 뭘까요? 공매도. 공매도. 그쵸? 자, 공매도가 언제부터 증가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정확히 6월 8일부터 이렇게 증가가 됐죠. 그쵸? 자, 근데 쭉 오면서 어떻게 됐죠? 주가 변동률이 아주 작아졌죠. 즉, 오를만 하면 공매도, 공매도, 공매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래량 없이 있었던 공매도 때문에 반등을 못했던 거예요. 자, 여기도 예를 씁니다. 500만 주가 터지는데 10만 주. 이건 공매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10% 이상의 공매도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공매도가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어거지로 공매도를 쳐보는 겁니다. 그쵸? 자, 여기 보게 되면 외국인, 뭐 특별히 기관, 흐름이 정해져 있나요? 없죠? 들쭉날쭉, 들쭉날쭉. 외국인이 팔았다 해서 빠진 것도 아니에요. 즉, 공매도에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요.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빌려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빌려올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증감. 빌려간 애들이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쭉. 그쵸? 계속 증가되다가 상환. 그리고 한번 반등. 그쵸? 지금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는 공매도를 칠 수 있게끔 계속 주식을 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가 없을 때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던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맞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합리적인 비교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업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자, 에코프로비 볼까요? 자, 이렇게 빌려간 애들이 많았어요. 계속 빌려가요. 주가가 못 올라요. 근데 어떻게 된다? 빌려가다가 빵 뛰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예, 상환하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쳐볼까? 했더니 빵 뛰어버리니까 이틀 전에 36만 원대에 이렇게 50만 주를 상환해버리는 결과가 생기죠. 에코프로도 볼까요? 자, 빌려가고 상환. 어우, 100만 원 넘어가겠네? 하다가 다시 쳐볼까? 다시 이게 레벨업이 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실제로 말하면 공매도가 움직였던 이렇게 큰 수량에 있었던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게 끊기는 순간 공매도, 대차, 더 이상 칠 수 없는 주가 흐름이 나왔을 때는 주가는 이 모든 눌렸던 길을 한 번에 분출을 해버리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 시점을 알게 되면 정말 좋겠죠? 자, 그 흐름은 제가 여기에 미래나노텍 공매도 청산 기한 일정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그 이 뜻은 뭐냐면요. 공매도가 상환되는 일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를 칠 수 있어요. 다만 3개월 이내에만 칠 수 있어요. 다시 반환. 주식시장에서 사야 돼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 기관들도 공매도를 쳤으면 상환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정이 아니에요. 무한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주주들이 내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연말에 다시 돌려달라. 그걸 대차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시 돌려받아요. 그쵸? 공매도를 쳤다가도 주주가 돌려달라고 하네. 돌려줘야 됩니다. 그쵸? 이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 어거지로라도 사야 돼서 주가가 반등하는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보통 연말에 이런 숏 커버라고 하죠. 숏 커버. 공매도가 많은 종목, 대차가 많은 종목들을 사서 다시 되갚는 현상이 나오는 거. 그쵸? 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거는 하나의 일정 부분의 반등일 뿐이고 큰 대세에 상승하는 종목은 이런 부분을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공매도 세력들이 연말이 아니다 한들 갚아야 될 시기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자료에 따지면 정확히 7월에도 한 번, 그리고 8월에는 7번이나 있더라고요. 자,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이런 14%짜리에 최근에 있었던 반등, 그리고 이 반등에 어느 정도 향유하고, 그리고 재매수. 그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한다 한들, 눈 뜨면서, 요런 그림이 나올 거다. 라고 해서 편안한 그림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종목만 보유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편안하게 이 종목을 보유한 상태로 있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있는 주자론,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라는 방.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신 분들이 이게 수익률을 올려주는 거예요. 자, 셀트리온 제약 700만 원 수익이었는데 이렇게 쭉쭉 하다 보니 자, 이렇게 했고 300만 원 수익 났다가 갑자기 이렇게 6,200만 원 수익도 나고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보내주는 겁니다. 자, 하루 더 보유했더니 7,300만 원 진짜 합병이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자, 굴삭기, 하나기술, 자, 이렇게 슈어쇼프트, 자, 이렇게 먹었다. 실시간으로 교류하는 방에서 그때그때 돌아가는 종목들을 향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단기 투자도 일부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단기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문자를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초청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단기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리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불특정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있어서 전체 전화번호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 예를 들면 이수학, 자, 최근 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상당 부분 조금 거래 내역이 뜨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시초가의 매수해서 31,000원에 매도. 그러면 대략적인 수익률로만 따지면 한 10% 정도 수익을 내고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을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시초가 매수라는 거는 어떤 거냐라고 해서 보여드릴 텐데, 자, 시초가 매수라면 이겁니다. 자, 8시 50분부터 9시까지 이렇게 동시호가 주문을 모아요. 그럼 제가 8시 50분부터 55분 사이에 시장의 수급과 세력의 수급, 이거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여의도 정보 모임을 통해서 나온 긴급 종목들을 보고 있다가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9시가 되는 순간 동시호가, 시초가의 주문을 넣게 되면 체결이 돼요. 그러면 앞서서 보여드린 이 문자 내용대로 목표가대로 한 요 정도 수준에서 매도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3만 원 정도에 이렇게 매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매집주, 에코프로 지금 50만 원, 그때 당시에 13만 원 이하에서 진입해서 50만 원에 팔고, 자, 이렇게 해서 중기 투자 종목들도 항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나노텍 보유하신 분들, 공매도 상환 일정, 대응 전략 자료, 자, 기업 전망 보도 자료. 자, 보도 자료도 기업이 보도 자료를 이런 기사들이 많고, 그리고 냈다가도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빠른 속도로. 다 모아놓은 자료들이고요. 다 읽어보실 수 있고, 투자하려. 자, 신규 매수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매수한 분들은 어떠한 타이밍에 이 종목을 지켜보고,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고, 목표가 어느 정도의 단기 매도 또는 중기로 끌고 가신 분들은 중기까지 가지고 갈 때 이 공매도가 언제 며칠 상환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놨어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공매도 대응 자료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장기 투자자, 중기 아니면 장기 투자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 그분들의 투자 방식도 존중해 드립니다. 자,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부터 해서 5개 증권사에서 이렇게 1년 동안 매집을 해놓은 종목들을 저는 매집주를 장 끝나게 되면 매일매일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모아놔서 지속적으로 들어온 것을 일주일마다 선별을 해내요. 자, 이번 주 2주 동안 제가 이 종목을 선별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아직 주가 현황은 특별히 조짐이 없습니다. 자, 1년 동안 매집이 됐는데 자, 이게 음명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음명으로 표시해놨는데 자, 대주주 지분이 75%, 70%에서 75% 정도 특수관계인 포함하면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25%가 시장에 풀리는 돈인데 여기서 대략적으로 15% 정도를 매집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10%만 시장에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 자금으로도 남은 한 달, 2달 동안에 단기적으로 2배, 3배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확률상으로는 거의 99%입니다. 자,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고요. 제가 일단 주말을 이용해서 지금 일요일 11시 31분입니다. 자, 늦은 시각이긴 하지만 딱 15명, 15명. 예,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는 15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 네, 한정해서 번외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받아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저 음영 자료는 지워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일 거냐라고 한다면 자, 어떤 흐름이 이루어질 거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자, 유사한 차트일 겁니다. 동원한테 제가 분석했던 종목이고 1년 동안의 매집 후에 정확히 급등이 일어났죠. 급등이 일어났죠. 자, 급격한 급등이죠, 사실. 자,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였던 거고 최근 제가 영상을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도 매집주다라고 했는데 이런 매집 후에 불과 움직이지 않네라고 했었는데 바로 7,000원, 8,000원에서부터 3만원까지 급격하게 급등을 했죠.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업종도 이미 선별이 된 상태라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대응 전략 또는 단기면 단기, 그리고 대응 전략이면 대응 전략, 아니면 아주 쉽게 미래, 나노텍이니까 미래라고 보내주셔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문자를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걸 원하시는지. 자, 간단히 미래라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주식 길라잡이가 되고 싶은 주식 타짜고요. 자, 5년 동안 이 시장에서 주식 유튜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돈을 벌었다고 해서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잠시 쉬었는데 다시 몸이 좀 좋아져서 하게 됐어요. 자, 이제 2달 차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 때문에 그래도 많은 수익을 얻고 주식으로는 잃지 않고 벌었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늦은 시간인데요. 오전에 보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댓글은 항상 힘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